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일주가 되겠는데요. 무술일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무술일주는 노란색 개, 황색 개를 뜻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지를 의미하는 게 동물인데, 이 동물로서는 개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 집 지키는 개처럼 그렇게 뭔가 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짖어서 어떠한 개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짖어가지고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정보 전달,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사람과 되게 좀 교류가 밀접하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옛날부터 사람과 좀 친근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주인한테 충성스럽고 뭔가 주인한테 정보 전달을 하고 주인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일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무토가 되겠고요. 지지는 일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 혹은 부부궁에 해당하는 그런 궁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술토라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술일주의 특징을 좀 보자면요. 이 술토라는 게 무토의 일간에서 술토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십성으로다가 비견이라는 게 이 술토로서 부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라는 친구가 묘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친구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성격, 성향, 이상향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자존감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에 그런 적합한 그런 일간이 되겠고, 술토라는 친구는 나의 실천, 능력, 실천력, 행동력, 실질성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 자체가 충성스럽고 뭔가 좀 친근함을 좀 부여를 하고 활동적인 정보 전달, 뭔가 좀 활동적인 중재 역할, 뭔가 좀 활동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좀 도드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딱 보면은 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신뢰, 자존감, 고집, 자기 확신, 리더십, 중재의 성향에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행동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아주 강인한 그런 일주가 되겠고요. 이 일주를 좀 한마디로 좀 풀이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제가 공부한 책에 나온 걸 많이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람. 여기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무술일주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정말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어떤 타인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좀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술일주 같은 경우에 물상론적으로 좀 봤을 때 무토는 넓은 땅, 광활한 대지, 넓은 산, 건조한 토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술토 같은 경우는 광활하고 건조한 땅 혹은 저장하고 수확하는 땅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술토의 지정간에는 신금, 정화, 무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열을 저장하는 땅 혹은 열매를 수확하는 땅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무술일주가 뭔가 좀 넓고 광활한 산이 뭔가 좀 밑에도 산인데 위에도 산이야. 그럼 무라일체의 경지가 된 것처럼 되게 오행이 토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여지동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산이 뭔가 좀 딱 우두칸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넓고 강한 산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물이나 생명체가 좀 없어요. 산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황량할 수가 있지만 그 황량함과 공허함을 강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린 그런 산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신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신감, 사람을 이끄는 그런 통솔력이 강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남의 도움으로 뭔가 좀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되게 좀 어려우면 사람이 좀 손도 벌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남의 도움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쓸데없는 의리를 내세워서, 요게 좀 아쉬워요. 정말 쓸데없는 의리를 내세워서 내 시간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빠르게 해결을 한다던가 남의 도움의 손길을 빌려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신만의 어떠한 극복력,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자신이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던가 막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해냈다 뭐 이러한 뭔가 좀 클린한 그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한 일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축일주인데요. 노란색 소를 의미합니다. 기토라는 것은 무토랑 마찬가지로 색깔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축토라는 것은 동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랑소가 되고 황소, 이렇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소의 특징은 우직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소를 좀 많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소고기도 많이 먹죠. 근데 좀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소의 특징은 굉장히 우직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한 것을 되게 좀, 한 가지를 굉장히 좀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외로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한 어떠한 자신만의 고집이 있다. 그래서 천간은 일간을 의미하는데, 즉 나의 생각을 의미하는데, 기토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지는 일지를 나타내는데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으로서 축토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 축토는 기토가 일간이기 때문에 음양을 보더라도 음이죠. 비견이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 있겠고요. 십성적인 부분으로다가. 그리고 12운성은 묘지에 해당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는 것이 성격이나 이상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무토는 큰 땅덩어리예요.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 혹은 뭐 정원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좀 자기 기자를 쓰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떠한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기질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무토와는 조금 다른 게, 자기를 뭔가 좀 지키는 힘, 내 사람을 지키긴 하지만 그 단위가 좀 무토보다는 좀 작은 단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토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 자존감이 있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즉 나를 잘 꾸미는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좋아요. 축토 같은 경우는 고집, 우직함, 근데 외롭다. 그래서 일주를 딱 봤을 때 신뢰, 자존감, 고집, 자기 확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중재적인 성향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소처럼 우직하단 말이야. 명확해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기축일주를 딱 보면은 고집이 좀 있겠으나 자신의 의지와 끈기가 강함으로써 뭔가 좀 한 우물을 파면은 뭔가 좀 좋은 그런 기질이 좋은 기질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강하고 자신의 의지와 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사람, 뭔가 좀 대기만성형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를 뭔가 좀 물상론적으로 좀 본다면은,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논이나 밭이나 정원이나 화분이나 흙이나 모래 등을 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는 뭔가 좀 땅 같지 않은 땅이에요. 왜냐면 겨울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좀 질퍽질퍽한 진흙 같은 그런 땅입니다. 어쩔 때는 자갈밭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좀 겨울의 땅이기 때문에 되게 좀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축토의 지장간에는 개, 신, 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얼어있는 땅 혹은 얼어붙은 땅, 자갈밭 혹은 열매가 뭔가 좀 그 안에서 뭔가 좀 얼어있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제 눈에 보여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거 기축을 딱 보면은 뭔가 좀 추운 작은 논, 얼어붙은 논밭,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이라면은 뭔가 좀 화분이 얼어붙었다, 정원 등의 땅,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입지가 강하고요, 자신만의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즉 고집이 강해요. 뭔가 좀 말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말문이 트이면은 그렇게 열릴 수는 있는데,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좀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우직함, 참는 게 좀 특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한번 말문이 트이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초결주를 딱 보면은 생명체가 길러지려면은 자갈이나 눈이 좀 높거나 자갈은 좀 치우거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땅 자체가 축축하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뜨기를 좀 바래요. 태양이 있어야 얘네들이 좀 자라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뜨기까지 내가 참는 힘, 그래가지고 근성, 의지, 끈기가 강하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으로부터 뭔가 좀 대기만성형. 내가 참는 거야. 그 시기가 오기까지. 내가 열매를 맺는 땅으로서 내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으로서 대기만성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이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은 시련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얼어붙고 기토 자체도 습토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작은 땅인데 생명체가 살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시련이 좀 많을 가능성,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가능성도 좀 보이지만 어쨌든 재주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우직함으로.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시련도 겪어보아야 하는 것처럼 근면성실, 자신만의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기만성형의 그런 그릇과 같은 형태가 이런 기척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